일단 뒤에 그 내용 보기 전에 여기 이제 HTTP 서블릿 클래스 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HTTP 서블릿 클래스에서 우리 이제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작성하는 메소드 이렇게 보면 do delete, do get, do head, do post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서비스는 이제 프로텍티드 접근자 위에 여기 전부 다 프로텍티드 돼 있죠. 네, 프로텍티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는 접근 제한자가 프로텍티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펄릿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실행 요청 서블릿 요청이 왔을 때 실행되는 이제 순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생명 주기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서블릿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름은 나왔나? 예.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웹에서 동적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서블릿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데 이 서블릿 생명 주기라는 거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처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고 하는 생명 주기. init하고 destroy 이제 가운데 이제 실행 부분에는 do get이나 do post 수도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서블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서블릿 파일만 만들었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블릿 맵핑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XML 파일에다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서블릿을 실행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XML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좀 번거롭고요. 또 이제 등록해야 될 서블릿이 많으면 우리가 웹 여기서 또 용어를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용어 중에 웹페이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웹페이지 웹페이지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페이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고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웹사이트 웹페이지하고 웹사이트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용어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죠? 그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하실 때 이제 프로젝트 폴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이트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특정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했을 때 화면을 보여주는 그 화면 있죠. 그 화면 하나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가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 웹사이트의 모든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이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들이 이제 뭐 메인 페이지도 있을 거고 서브 페이지도 있을 거고 서브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주 메뉴, 부메뉴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웹사이트 만들 때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를 무슨 페이지라고 합니까? 인트로 페이지, 홈페이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호텔 같은 데 보면 로비로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방 배정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치면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자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 메뉴와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가 또 뜨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이지가 많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가 있고요. 서브 메뉴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춘 구조로 해서 메뉴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메뉴 하나당 하나의 페이지들이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웹페이지들을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시켜 놓은 게 웹사이트입니다. 예. 그러면 웹페이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종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을요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책이 되겠죠. 책 되잖아요. 책. 그죠? 웹페이지는 종이 한 장, 웹사이트는 이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이런 웹페이지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메뉴 하나당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CRUD라고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이 용어 썼죠. 어떤 페이지를 누를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폼 페이지다. 그러면 C와 관련된 거예요. 자, 메뉴가 있을 때 현황 보기 탁 눌렀을 때 테이블의 표에다가 그래서 스케줄 같은 거 막 이렇게 출력이 된다든지 컨텐츠 내용이 출력이 되는지 이게 R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회원 가입을 이제 했을 때 왜 본인 작성한 그 회원 가입 정보가 틀렸을 때 좀 수정 주소가 바뀌었다든 할 때 수정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페이지. 그럼 딜리트는 뭘까요? 회원 탈퇴하는 거.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으로 따지면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하는 거 있죠. 네, 게시판 글로도 보면 되죠. 글을 작성한다, 글을 읽는다, 글을 수정한다, 글을 삭제한다. 이 하나의 메뉴에 이렇게 CRUD 요걸 이제 다 또 세부적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메뉴에는 이 R 정보를 보여주는 것만 하고, 어떤 페이지에는 C create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것만 하고, 이게 또 엮여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이제 CRUD 기능을 조합해서 또 페이지를 한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많은 이제 이런 이제 페이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요런 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잘 묶어 놓으면은 이제 웹사이트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블릿,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서블릿 세대에서 배웠는데, 서블릿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서블릿 매핑하는 작업을 할 때 서블릿을 많이 만들었어. 자 1번 서블릿, 2번 서블릿, 3번 서블릿, 4번 서블릿, 5번 서블릿, 6번 서블릿. 그럼 관련된 그 서블릿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그걸 이제 하나하나 경로 자체 정의하고 XML 건드려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ML 문서가 되게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그 스펠링 하나 틀리면 앞에 제가 그 동영상 자료도 보셨잖아요. 그죠? 스펠링 하나 틀리면 실행 안 돼요. 빨간색 뜨면서 서버 그냥 빨간색 뜨면서요 에러 메시지 그냥 깔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좀 간단하게 서블릿을 생성을 하고 실제 서블릿 매핑하는 방법, 애노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애노테이션 사용해 가지고 서블릿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할 때는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습 시간이니까 이전에 이제 복잡하게 처리했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좀 간단하게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브라우저로 톰캣 서블릿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실행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스 코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블릿을 만들 때 이제 코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extend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 명을 주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자바스크가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현재 이 클래스를 만들 경우에는 이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 클래스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TP 서블릿 클래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first 서블릿이라는 사용자 서블릿을 만드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거 상속 안 받으면 서블릿 못 만듭니다. 예, 얘를 요런 형식으로 해줘야 이건 규칙이죠, 규칙.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가 톰캣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이내믹 웹 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골뱅이 모양, 골뱅이 모양인데 이제 골뱅이 H도 요 기호 있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되는데 이게 이제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노테이션. 요것도 이제 자바 고급 쪽에 보시면 이제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게 애노테이션, 요게 애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public void init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접근 제한자고, 그죠? void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메소드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init, 그죠? 그래서 요 init이라는 이름에 요 점점점 요 생략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 init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실행될 부분을 overriding 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상에서 이 서블릿이 사라질 때 실행할 코드는 요 public void destro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자, 마무리 정리 작업. init은 초기화 작업, destroy 메소드에서는 마무리 정리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넣어서 실행해 주는데 요 그 init 메소드 하고요, destroy 메소드는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 교재에서는 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주로 사용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틀렸다. protected 앞에 접근 제한자가 protected인데 이거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protected 접근 제한자를 가지고 있는 두 get 메소드를 이제 요렇게,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선언부잖아요, 그죠? 그 기존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수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떤 작업들을 해라, 어떤 실행을 해라 하라고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습할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it이나 to get 또는 이제 to post, destroy 메소드, 자, 이런 메소드들을, 자, 요 오버라이딩을 해서 구현한다. 이게 이제 덮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덮어 쓰는 거. 덮어 쓴다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덮어 쓰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오라클 하고 자바하고 연동할 때 라이브러리 다운받아 가지고 연동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블릿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서블릿 라이브러리를 요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톰캣 여러분들 다 설정하셨잖아요, 그죠? 톰캣 폴더 안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폴더 보시면 요런 이제 자르라는 확장자의 라이브러리가 이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바 아카이브로 압축되어 있는 서블릿 API라는 라이브러리 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래스 패스에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블릿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요 서블릿 API는 톰캣,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그 톰캣 있죠, 그죠? 아래쪽에 서블릿 API.jar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래스 패스라는 거 해서 클래스 찾을 때 알려주는 경로입니다. 클래스 패스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서블릿 API 자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뉴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생성할 때 파일에 들어가서 뉴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 이제 선택할 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는 이거 쓰시는 거예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그런 다음에, 자, 프로젝트의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의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넥스트 해서 마지막 이 웹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필수적으로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generate web XML, 예, 요 XML 파일이 web.xml이라는 deployment descriptor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클립스 높은 버전에서 한번 봐보면요, 디폴트로 체크가 또 돼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버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공합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합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쓰고 있는 버전에서는 요걸 이제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Generate Web XML Deployment Script Option 체크박스로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시고, 예, 피니시 하시면 동쪽 웹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동쪽 웹 프로젝트부터 먼저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자 등록이 되면, 예, 여기에 자, 이 동쪽 웹 프로젝트를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해서, 예,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서블릿 API 있죠? 예. 그 라이브러리 자르라고 돼 있는 그 이제 확장자, 예, 서블릿 API를 연동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이름, 예, 이름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드 패스 들어가셔가지고 configure, 이제 빌드 패스, 예, 이렇게 빌드 패스에서 패스, 예, 이렇게 하시면 지난번에 이거 실습했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런 모양. 예, 자바 빌드 패스라는. 그리고 이제 탭에 이렇게 보면 라이브러리스라고 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OJDBC라고 해서 오라클 JDBC 라이브러리 등록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클래스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 add external jar, 예, add external jar 해서요, 이렇게 이제 창이 열리면은 요 서블릿 API jar라는 파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위치 어디 있냐면 톰캣 우리 설치한 폴더에 LIB 폴더가 있습니다. 하위에 그 LIB 폴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블릿 다시 API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등록된 거죠. 예. 자, 서블릿 API, 예, 자르. 자,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팅하는 거 끝났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Apply and Close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적용하고 창을 닫으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블릿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블릿 만드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 그 자바 이 프로젝트 밑에, 동쪽 웹 프로젝트 밑에 보면 자바 리소시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바 리소시즈 폴더 밑에 보면 src가 있거든요. src가 소스잖아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만들고, 우리가 자바 할 때도 항상 패키지 만들고 그 아래 이제 클래스 파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요 src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new 들어가서 패키지 선택한 다음에 패키지를 2단을 주든 3단을 주든, 예, 뭐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2단을 줬네요, 그죠? 그래서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이렇게 2단을 줬는데 패키지 이름을 주고 패키지 생성을 합니다. 피니시 하면 패키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소스 폴더 밑에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클래스 작성해야 되죠. 근데 일반 이제 클래스 가 아니라 서블릿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서블릿 클래스도 클래스입니다. 왜 클래스 만드는 거예요?
단 이제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예,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예, 우클릭 하시면은 뉴 메뉴에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우클릭 했을 때 여기 밑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블릿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우리가 일반 클래스 만들 때처럼 여기 뉴에 클래스 메뉴를 선택해서 코드를 하나하나 예, 상속받는 코드 익스텐즈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예,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이핑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냥 템플릿 형태로 서블릿 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여기서는 이제 서블릿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제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요 자동으로 그냥 생성되는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자바 클래스 만드는 걸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클래스 이 메뉴를 눌러 가지고요 클래스를 이제 생성해서 서블릿을 만드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바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이 first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자 이름을 주고 finish 하면은 요 first 서블릿 자바라고 하는 이제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 편집창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모양 보시면 우리 일반 클래스 만드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패키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리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명 나오고 그죠? 자바 시간에 우리 자바 클래스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서블릿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 만들어진 그 코드에서 extend라는 키워드 뒤에 이게 이제 상속받겠다 하는 거고요. 예. 예. 뭐 extend라는 게 뭐 확장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 그 코드가 들어가면 요 오른쪽에 extend 키워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예, extend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예, 요 클래스에 이렇게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이 first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패턴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블릿 만들 때. 그래서 HTTP 서블릿을 상속받습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서블릿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 이제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destroy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 이제 do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 init하고 여기 destroy는 생략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요 이제 init 메소드 안에다가 system.out.println 이거 뭐예요? 우리 콘솔 창에 문자를 출력하는 거였죠? 예, 콘솔 창에 메시지 문자를 출력할 때 요 코드 넣었죠. 자바 시간에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throws 해서 서블릿 exception이 있는데 요거 예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파트 쪽에 내용을 더 보셔야 돼요. 예외 다루는 거는 고급 파트에 있는 거예요. 일단 요 형식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throws 해서 예외가 일어났을 때 요 이제 서블릿 exception 이쪽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를 이제 전달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do get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 destroy가 있는데 요 destroy는 똑같이 이제 요거 호출되면 destroy 메소드 호출이라는 문자를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서블릿이 사라질 때 얘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메모리상에서 없어질 때 요 부분이 이제 호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콘솔 창에 요 메시지를 남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서블릿이 메모리상에 이제 딱 로그인해가 이제 실행될 때 요 메소드를 init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호출되는 거고요. 이제 밑에 있는 요거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개시니까 get 방식으로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식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이제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보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REQ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RESP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참조 변수 이름이야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쓰실 수는 있는데 근데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쓰세요. 왜냐면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죠? 굳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이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그냥 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예외 처리를 위해서 throws 해서 서블릿 exception IO exception 발생했을 때 자, 처리를 위해서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이제 호출하면은 메소드 두 개 메소드가 호출됐다고 문자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블릿 코드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 상단에 보시면 임포트 해가지고 임포트 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다른 이제 패키지에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당겼을 때 여기 임포트 사용해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블릿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든 그 클래스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당겨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 패키지 이름과 여기 패키지 이름 뒤에 그 보면은 이제 요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패키지명이고요. 이제 대문자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인터페이스나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예외도 있고 exception 그죠? 이게 이제 서블릿 exception, IO exception. 그다음에 이제 서블릿 request, 서블릿 response. 그다음에 요거는 HTTP 서블릿 요거는 HTTP 서블릿 request, HTTP 서블릿 response 요런 요 앞에 있는 요런 이제 패키지 위치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블릿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요 패키지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바 시간에 배웠던 자바 코드 있죠. 그 코드를 여기에다가 쓰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폼문 사용하고 if문 사용하고 스위치 케이스문 쓰고 막 배열 쓰고 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코드들을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 형식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 저장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행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서블릿 매핑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키지명하고 이런 것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긴 거를 가지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하는 거는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안 그러니까 이 해커 한테 노출돼 가지고요 보안 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블릿 매핑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매핑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거와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을 연결해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게 이제 서블릿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HTTP 프로토콜 다음에 이게 이제 IP 어드레스죠 서버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인데 이 포트는 실습할 때요 만약에 문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 포트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포트를 처음에는 8090으로 썼는데 안 돼서 일괄적으로 제가 8088로 했었죠. 그죠? 8088로 했는데 나는 8090으로 하고 싶어 하면 교재에는 8090 쓰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싶어 하시면은 뭐 바꾸면 됩니까? 톰캣에 config 폴더 아래에 있는 server.xml 들어가셔가지고 68번 라인인가 69번 라인이죠? 그 포트를 8090으로 바꾼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하실 때 요 IP 그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 컨텍스트 이름이죠. 프로젝트 이름이잖아.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하고 컨텍스트 이름하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줄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예제에 보면 다르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뭐 프로젝트 작업하실 때 다르게 해서 뭐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르게 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서블리 매핑할 때 이미 컨텐츠 이름이 사용한 게 있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젝트 이름하고 컨텐츠 이름하고 좀 다르게 써야 된다 할 때, 예, 그렇게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굳이 다르게 할 필요 없고 똑같은 이름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소스는 길게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실행했을 때 결과 보고, 그죠? 아, 그럼 만들어 봤다. 실행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브라우저를 띄워 가지고 그 통캣 서버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서블릿이 이제 동작되는 거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서블릿은 패키지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섹션 01에 example 01이라는 패키지 밑에 펄스 서블릿이라는 걸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주소를 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서블릿이 실행이 된답니다. 통캣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왜? 이 클래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노출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서블릿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블릿 매핑이라는 거 하는 거를, 예, 어떻게 하느냐? 웹.xml, 예, 요 웹.xml이라는 XML 파일 내용을 건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 웹.xml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마지막에 이 웹.xml을 생성하는 그 체크박스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생성이 되고요. 생성이 이제 됐으면 이제 서블릿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코드의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고 XML 그 내용 중에 그 안에다가 서블릿 태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매핑 태그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서블릿 열고 서블릿 닫고, 그죠? 서블릿 태그죠. 태그 꺽쇠갈로 열고 서블릿 꺽쇠갈로 닫고, 다음에 여기 꺽쇠갈로 열고 슬래시 서블릿 꺽쇠갈로 닫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죠. 시작 태그죠. 시작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는 HTML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슬래시 서블릿 매핑, 예, 이렇게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한 쌍입니다. 예. 근데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계층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이 서블릿 태그와 서블릿 매핑 태그 안에는 이제 요 서블릿 태그가 부모다 하면 요 안에 서블릿 네임이라는 태그와 서블릿 클래스라는 태그는 자식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블릿 태그 아래에 있는 요 서블릿 네임과 서블릿 클래스 요 태그는 자식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부모 태그고, 그리고 서블릿 매핑 태그의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자식 태그라는 거죠. 서블릿 매핑 태그의 자식이라는 거죠. 밑에 있는 태그. 그래서 요것도 보면 서블릿 네임이라는 태그와 URL 패턴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좀 지우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서블릿 태그에는 서블릿 네임과 서블릿 클래스라는 태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서블릿 네임 열고 서블릿 네임 닫고, 그다음에 서블릿 클래스 열고 서블릿 클래스 닫고, 그죠?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그 서블릿 네임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별칭입니다. 별칭. 별칭을 넣어줘요. 별칭 개념이에요. 별명이죠. 별명. 서블릿 네임을 이제 요 실제 서블릿의 이름은 뭐예요? 섹션 01의 요 서블릿 클래스 이름은 섹션 01.ex01. 요 패키지명이죠. 있는 first 서블릿이다 이거죠. 그죠? 서블릿 클래스 이름은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별칭을 AAA로 준 거야. 서블릿 이름으로. 이건 서블릿 클래스의 이름이고요. 얘는 서블릿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블릿 네임이 되어 있는데 AAA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요 AAA라고 하는 여기 지금 화살표로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AAA라고 하는 요 놈을 이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 안에서도 요 서블릿 네임이라는 거, 요 놈도 서블릿 네임이고 요것도 서블릿 네임이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얘하고 보시면 똑같잖아. 그죠? 요것도 AAA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이제 서블린 매핑을 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주소창에, 자, 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퍼스트라고 주소창에, 브라우저 주소창 마지막에 요청을 하면, 이 웹.xml 쪽에 이걸 이제 뒤져가지고, 예, 퍼스트, 슬래시 이렇게 마지막에 쭉 해서 퍼스트, 이렇게 이제 주소창에 브라우저 치고 들어오면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서블린 매핑에서 찾는 거예요. 이 펄스트라는 이게 있는가? 그러면 URL 패턴 요 태그가 가지는 내용 중에 요 펄스트라는 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펄스트 있네. 찾았죠, 그죠? URL 주소창에 입력한 내용 중에 요 놈이 요 URL 패턴에 여기 있는지 보는 거예요. XML 문서에. 그래서 있어요.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같은 형제인 서블린 네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소창에 마지막에 슬래시 퍼스트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서블릿 네임이 AA인 별칭이 서블릿의 별칭이 AA인 놈을 찾아가지고 그 놈을 실행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AAA라는 서블릿 네임을 가지고 요 서블릿 태그에 아래에 있는 자식 태그 중에 서블릿 네임을 또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AA를 들고 여기 AAA인 거를 찾으면 여기 AA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별칭이 서블릿 별칭이 요 A인 거를 찾아보니까 실제 실행되는 서블릿 클래스는 뭐다? 서블릿 클래스는 섹션 01 패키지 밑에 있는 EX01 패키지에 있는 퍼스트 서블릿이다. 그래서 요걸 찾아가지고 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블릿 매핑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주소창에 여기서 뭐 섹션 01 패키지 밑에 있는 EX01이 있는 퍼스트 서블릿이나 이 이름을 여기 쓸 필요 없다고요. 이 이름 대신에 이 펄스트라고 하는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출이 안 되죠. 외부에 어떤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명인지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태그, 서블릿 태그와 서블릿 매핑 태그, 자, 서블릿 태그와 서블릿 매핑 태그인데 일단은 이제 요 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정보를 찾아서 이용하는지,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하냐, 여러분들 요거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규칙 맞게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매핑 이름이라는 이거, 그죠? 우리 이제 실행할 때 요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칭 주시고, 서블릿 네임 주시고, 요 서블릿 네임하고 매핑이 되는 실제 이제 서블릿 클래스 이름을 서블릿 클래스 태그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서블릿을 찾아서 실행해 준다. 이렇게 서블릿 매핑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다 하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여기 이제 웹 컨텐트 밑에 요 웹 인포, 웹 인포의 아래쪽에 보시면 요 이제 웹 XML 있습니다. 웹 XML 요거 이제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을 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웹.xml의 모든 태그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업할 부분만 이렇게 이제 코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요 서블릿 요 설명 보세요. 브라우저에서 저 밑에서 볼게요. 여기 이제 먼저 요 부분에 서블릿 매핑 잠시만요. 조금 연해 가지고 자,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깥쪽에 여기 이제 요 부분부터 볼게요.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막 뭉개져 있어가지고 그냥 설명만 보겠습니다. 여기 브라우저에서 이제 자 지금 요 섹션 01에 EX01 패키지 밑에 있는 퍼스트 서블릿을 요청하는 논리적인 서블릿 이름입니다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인 이름입니다 하는 게 요거죠. URL 패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설명에 매핑 이름으로 요청 시 값이 같은 서블리 태그 안의 서블리 네임 태그가 연결된다. 이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별칭. 예, 요게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서블리 매핑 태그 안에 있는 서블리 네임과 서블리 태그 안에 있는 서블리 네임 값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 거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하고,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브라우저의 요청 이제 하는 논리적인 서블릿 설정이다 그렇게 돼 있고, 서블릿 매핑, 예, 요거는 서블릿 네임 태그와 이름과, 예, 서블릿 네임 태그와 동일하다. 서블릿 매핑에 있는 요거와 요거 이제 동일하다 이 말이고요.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할 서블릿 클래스는 여기서 이제 지정된 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예, 요 패키지 아래에 있는, 예, 펄스 서블릿, 예, 이게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매핑 이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서블릿 클래스가, 예, 여기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XML 안에 여기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 태그, 예, 여기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 보셨고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할 때, 자, 얘는 이제 일단 톰캣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톰캣에 우리가 작성해 놓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톰캣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add and remove라는 게 나타나고요. 예, 요 이제 화면 다음에 요 화면은 어제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목록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요 오른쪽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톰캣이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목록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만,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만 여기 오른쪽에 갖다 두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톰캣을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톰캣이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면 이렇게 밑에 목록이 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은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요 형식으로, 예,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서블릿을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블릿 요청,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서 서블릿 실행할 때 주소창에 이렇게 HTTP 프로토콜 걸런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IP 주소가 오고요, 포트 번호가 오고, 프로젝트 이름이 컨텍스트 이름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블릿 매핑 이름, 요 퍼스트 요걸 짓는 거예요. 요거. 예, 예. 앞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XML 웹점 XML에, 예, 그죠? URL 패턴이라고 준 요 내용을 요 컨텍스트 이름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블릿을 XML 웹점 XML을 이제 찾아가지고요, 해당 이제 서블릿을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127.0.0.1 대신에 로컬호스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내 IP를 여기 쓰고 싶어요. 그러면 도스창에서 IP 콘피그 하면 본인 IP 나오죠. 그 IP 주소를 치셔도 됩니다. 본인 컴퓨터 돌아가는 건 이제 결과 보실 때,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팅이 웹.xml XML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요, 항상 이제 이 톰캣을요, 이제 뭐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고 브라우저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아까 앞에서 띄워주는 대로 로컬호스트 8090 해서 이렇게 이제 컨센스 명 주고 펄스트라고 이렇게 주시면 요 펄스트라고 된 거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이, 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실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콘솔 창에, 예, 콘솔 창에 init 하고 do get 하고 destroy, 예, 메소드 안에 system.out.println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된 이후에 이제 HTML 태그 같은 걸 이제 연동시켜 가지고 출력하고 하는 거 뒤 이후에 나옵니다. 아, 참.